자, 이제 충분히 쉬셨습니까? 예,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로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실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배마하는 게 아니고, 콩도 하고, 도라지도 하고, 보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군뱅이도 제가 하여튼 유명합니다. 군뱅이도 하셔도 되고. 그래. 망했어요. 네. 왜 망하는지, 왜 성공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군뱅이 교육생이 제가 한 700여 분 됩니다. 군뱅이를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군뱅이가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까지. 그리고 예. 집에서 키운 군뱅이 말고 예. 산에 자연으로 난 군뱅이 이만한 것을 엄청 내가 못하거든요. 예. 그래 술을 담아놨는데 예. 내가 아무 묻지도 않고 예. 그걸 술에 담아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배긴 하지만 이제 가장 서울까지는 갔으니까, 그지? 예. 이제 진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는 울릉도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세종시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이 군뱅이 산에서 그냥 채집해서 술에 담가놨는데 먹어도 되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군뱅이 전문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망하면 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팔로가 없어서. 예, 팔로가 없어서 그렇지. 예, 그거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경기가 아주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예, 식당에 한번 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군뱅이는 크게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 변웅전 아나운서님 아십니까?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사이분 MBC 문화방송에 옛날에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간암 걸렸을 때 뭐 드시고 나왔습니까? 그 제주도 가서 군뱅이 드시고 나왔거든요. 그 군뱅이가 물론 다른 약도 있었지만 제조라는 군뱅이입니다.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자. 요게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간과 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디까지 연구가 되느냐면 혈전용해제, 우리 피떡 생기지 않습니까? 아예 옛날에 화장실 가면은 가시갖고 못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힘주시다가 하시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전부 피떡 아닙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 거. 그걸 이제 소위 어혈 그런 걸 풀어주는 게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군뱅이에 있는 겁니다. 요 군뱅이가 어떤 군뱅이냐? 덩으로 기는 군뱅이입니다. 덩으로 기는 군뱅이고, 군뱅이는 재주가 없다, 군불재주밖에 없다 샀는데 그거 아닙니다. 엄청 빠릅니다. 빠르고 양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예? 예, 하여튼 요거는 아주 작습니다. 한 3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요 군뱅이가 진짜 군뱅이고, 방금 우리 사장님이 질문하신 군뱅이는 요것은 장수풍뎅이라는 애들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의 유충입니다. 그러니까 한 5cm, 7cm까지 크죠. 그 얘는 양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얘도 좋긴 좋습니다. 어디 좋냐 하면 얘는 간하고 신장보다는 관절에 좀 좋습니다. 예. 물론 간에도 조금 효과는 있지만 요 두 가지가 지금 식약처에서 허용된 우리 식품입니다. 먹을 수 있는 군뱅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들을 사육해서 먹으면 어떠냐? 아까 같은 양리성도 있지만 아까 소, 돼지, 축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지구온난화를 10분의 1밖에 안 시킵니다. 아주 저는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임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예, 몇십 배에 투입을 해서 연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술 드시는 분 술 안 취합니다. 그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다 드시고 이거 딱 드시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숙취 없습니다. 그럼 오늘 회식 있다 하시면 미리 딱 드시면 어떻습니까? 저 많이 먹지. 많이 먹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단한 겁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거든요. 그 노벨이라는 그 위대한 분이 다이너마이트 만들고 나서 지구의 발전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다리도 만들고 뭐 산도 폭파시켜갖고 길도 내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인류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쓰이는 거는 전쟁에 거의 80% 쓰이고 교랑 만드는 거는 20%밖에 안 쓰이니까 거기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쟁에 쓰이니까 그 번 돈을 전부 기부를 한 겁니다. 그게 노벨 재단 아닙니다. 매년 이제 노벨상 받으면 수십억 상금 받지만 이게 군뱅이가 똑같습니다. 효능은 너무 좋은데 이분들이 술을 계속 더 마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마시는 분한테는 군뱅이 들이지 말아라. 네. 술 많이 드시는 분 이제 끊고 간을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은 드십시오. 근데 나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군뱅이를 드시겠다 하시는 분은 사절입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군뱅이 얘기입니다. 군뱅이는 왜 망했느냐?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안 팔리니까. 지금 과거에 제가 연구를 60만원, 1kg에 60만원 할 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kg에 60만원에 자연에서 채집하는 거 해가 사가지고 해가 어떤 때는 잘못해가 뭐 몇십 킬로 그냥 난리쁘고 어떤 데는 여기에 야외에서 처음에 사육하다 보니까 멧돼지 와서 다 못 보지, 두더지 와서 다 못 보지, 지나가던 뭐 새들 다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수백 킬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때는 또 한 40kg 할 때 1kg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놨느냐 하면 12만원 정도 내려놓으니까 대기업에서 어떻게 얘기하니 7만원까지만 좀 그냥 좋습니다. 7만원까지 내려놓으니까 이제 5만원까지만 5만원 내려놨다 이제 2만원까지만 이게 해먹겠습니까? 못 해먹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자신력을 갖다 안 해야지. 뭐 그게 답입니다.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엄청 날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농민분들에게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화하지 않습니까? 대중화.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1000명, 뭐 10,000명 이게 아니고 라면 1년에 몇 개 팔립니까? 수십억 개 팔립니다. 수십억 개. 1년에 1인당 한 70개씩 드십니다. 라면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수십억 개씩 팔리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이 지금 하나 뭐 1,000원 한다고 하면 군뱅이 넣으면 1,200원 받아야 되는데 팔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네들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면이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에 군뱅이 넣으면 엄청 좋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라면이면 라면이지 무슨 뭐 군뱅이 라면 내가 더 받을 거냐 하면 소비자분들이 안 사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화된 거는 대중화된 대로 가고 우리는 특별하게 가자 이거죠. 근데 TV 맨날 틀면 뭐 나옵니까?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다리 딱 들고 이렇게 5분, 10분 계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군뱅이 드시면 됩니다.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보십시오. 네, 일어나 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자, 예? 두 다리도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조금 심각하신데 80 전까지는 청춘입니다. 청년입니다. 80 넘어야 이제 중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조선시대 양반분들이십니다. 여기 서세요. 혹시 만약에 고혈압이 있으시다 심신이 노약하신 분은 앉으십시오. 아니 나는 이 정말 하고 간다 이러면 앉으세요. 자, 이제 요 자리에서 양쪽 팔을 듭니다.
예, 친구분한테 기대시면 안 되고. 근데 문제가 되겠다면 반드시 발을 놓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발을 드십시오. 한 발을. 드셨죠? 예, 오래 계시봅니다. 이제, 자, 양쪽 눈을 감습니다. 3, 5, 7, 10, 15. 눈 감았습니까? 20. 예. 더 계십시오. 25. 어디 기대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30. 35. 40.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받치시면 안 되지. 책상에. 아니, 진짜. 방금 제가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거 답이 없다. 예. 자, 이거 한번 비춰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 나오셔도 괜찮죠? 예. 이 자녀분들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잡아갈까요? 지금, 예, 50초까지 버티신 분 계시는데, 책상에 살짝 다리가 걸쳐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나가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3초 이내에 군뱅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실하니까.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한 분만. 내가 먼저 보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연세가 조금 더 드셨죠? 예, 젊은 분은. 저안 돼. 좀 안 돼. 아, 그래. 술 드십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술, 왜냐면. 1년에 소주 한 병도 안 먹어. 아닌 것 같은데. 술 잘 드시게 보이는데. 그런데 박사님, 예. 제가 군비를 자연산 탈장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두에 산이 아주 까쁘거든요. 예. 참나무 썩은 게 한 요만한 게 약간 흑김이 좀 그거를 일하니까 군비가 제가 한 마리 내려오더라니까요. 예. 파니까 엄청 놓아서 자, 예, 이제. 그래 거기 참나무에서 놓은 것도 좋지 않나 그렇지. 예. 그 이제 사실은 두 군뱅이 자체가 참나무 톱밥으로 키웁니다. 요새는 실내에서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참나무 먹고 자랍니다. 근데 참나무만 먹이니까 얘가 산란수, 소위 알 낳는 수도 줄어들고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영양제가 제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료라고. 예, 거기는 우리가 벼 하지 않습니까? 벼. 아까 제가 1억 만드는 거 말씀드렸죠? 그 10헥타르에 1억 만드는 방법, 비법까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군뱅이는 그만큼 효과가 정말 좋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보면, 영어 속담이죠. 의사를 멀리 하려고 하면 매일 뭘 먹으라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과, 에라고. 딱 사과 한 입 베먹음, 애플. 네, 컴퓨터. 왜? 그것 어디서 유래되느냐?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 하루에 군뱅이 2마리만 드시면 의사를 멀리합니다. 정답입니다. 이건 제가 뭐 10몇 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연구에 의한 모든 결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팁은 예? 그래서 드시는데 제일 핵심이 똥을 빼야 됩니다. 똥을 빼려면 절식이라고 있습니다. 굶겨야 됩니다. 굶기면 빼냅니다. 똥을 빼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 살균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은 깨끗하게 분말로 하시든 환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저는 쌀국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쌀하고 연계된 우리 쌀 하니까 그죠? 그 쌀국수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예, 애들도 그렇고 예, 그것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관절에 좋은 것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하시죠. 안 팔립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팔립니다. 옛날에는 당뇨가 있으시다 내가 술 한잔 하겠다 하면 이걸 드시는데 지금은 하루에
천원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 먹는 거니까 우리 건강 지키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는 좀 힘든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명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인생도 그렇듯이 세상도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하신다면 좀 있으면 또 좋아질 날도 오겠죠. 그러면 좋아질 날은 우리가 이제 사실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또 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가격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 현황은 검증이 됐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량 사육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강의실 하나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적어도 1년에 30톤, 40톤 정도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이 있어? 2명이 있어. 그러니까 뭐 20명, 30명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자동화 딱 해서 쫙 우리 그 팽이버섯 재배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팽이버섯 안 보셨습니까? 팽이버섯 하시는 데 가면 높이가 15m, 20m 됩니다. 여기는 뭘 하느냐 하면 요 방이 하나 있는데 균을 집중을 합니다. 균을 딱 넣고 그러면 쫙 해서 돌아가면서 여기에 팽이버섯이 많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딱 떼대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앉아서 뭐 합니까? 우리 여사님들은 커팅, 포장해서 탁 박살내서 수출 어디 딱 보냅니다. 그 정도까지 시스템 구축이 돼야 이것은 우리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뱅이가 되고 지금처럼 농가에서 소규모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건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대중화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가정에서 내 건강, 내 친척, 내 가족 건강 지키시는 데만 군뱅이를 그냥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군뱅이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예, 그거 말고 또 그 말벌 아니십니까? 말벌. 예. 말벌로 갖다가 술로 담아 먹고 예, 찌네, 예. 찌네. 그것도 술로 담아 먹는데 예. 근데 혹 같습니까? 좀 그거 하루 중에 좀 해주이소. 추가로. 야, 지금 뭐 진이하고 노화방주까지 다 나오는데 뭐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반대하시면 나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노방봉주하고 지금 뭐 진해까지 좋습니다. 대학교 가서 배우이소. 예. 자, 갑니다. 예. 질문 나왔으니까 가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오전은 시간 충분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방방주는 술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 드시면 조금만 드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진해는 조금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진해 독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독은 항생제로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모 제약회사에서 진해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수입하는 진해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1,000원 조금 이하죠. 옛날에는 700원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접할 때는 600원, 700원 했는데 말린 겁니다. 생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럼 진해는 어디서 잡습니까? 예, 산인데 주로 많이 나는 데가 예, 전남, 예, 신안하고 전남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해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되거든요. 하여튼 양리성이 있는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술에 담가 드시면 그 추출액이 나옵니다. 추출액. 그러면 술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알코올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증발시킵니까? 네, 뚜껑 열어 놓으시면 늦죠. 그러니까 살짝 데우면 됩니다. 70도 이상으로 한 뭐 90도 약간 살살 끓을 정도로 하면 알코올부터 날아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용량을 줄이셔서 이제 술 섭취량을 줄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야, 그거 뭐 복잡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들깨잎 있지 않습니까? 들깨. 예, 들깨 잎을 거꾸로 이렇게 말아서 거기다가 이 진해를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우리 튀김옷 입히지 않습니까? 튀김옷 딱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바깥에 튀김을 한번 더 입힙니다. 그럼 식용유에다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만 딱 드시면은 나중에 관절을 아주 좋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면은 뭐 날 새겠는데 자, 닭이 있으시죠? 닭. 예, 풀어먹이는 닭 또는 뭐 있으시면 닭한테 먹입니다. 생으로. 그러면 몇 마리 먹느냐? 20마리. 진에 20마리 한번 먹여보십시오. 먹여보시면 닭의 눈 색깔이 빛깔이 달라집니다. 뼈가 막, 이래 딱, 이래 됩니다. 완전히 사납게 됩니다. 예. 그만큼 털이 다 빠지고, 예. 털도 일부 빠지죠. 우리 유황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오리한테 유황 먹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백숙이나 이렇게 드시는 거죠. 사실 제가 육식 안 하거든요. 제가 15kg, 17kg 뺐습니다. 2년 동안에.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턴트 이런 거 있죠. 청량음료 이런 거 뭐 전혀 안 마십니다. 예. 그래서 17kg 뺐는데 고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 그러면 이 관절 건강에 아주 좋고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품까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요즘 TV에 뭐 나옵니까? 이만기 교수님 뭐 나오시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김연자 그 선생님 가수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우리는 안 돼서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건강만 지키자는 겁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봉방주는 그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자, 이제. 이건 자네가 뭐 떼갖고 찌를 잡았는데 그걸 갖다가 소리에 딱 나가고 또 나니까 그걸 좀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데나 독이 예, 걸어 드시는 뭐 그 정도는. 말벌. 제가 이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촌에서커가 일마하고 저 일 잘했습니다. 요새는 안 하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제 중학교 때 네 오토바이 사줄 테니까 집에 있는 네 다 줄 테니까 농사지라 할 정도였습니다. 80kg 쌀 까마 그냥 덜렁덜렁 던졌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사실 운동을 했거든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대청마루에 자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뭐 진해도 다니면 오늘 따끔하더라고. 그럼 진해 2마리가 빵빵 물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진해가 좋아합니까? 닭 자체가 진해 보면 뭐 무조건 잡아먹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닭 얘기는 그렇고, 그럼 진해가 사실 좋습니다. 또 이 남자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있고, 군뱅이도 최고입니다. 그 조합은 제가 다 갖고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게 얘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오늘. 그 말벌은 뭐 압니까? 말벌. 예, 또 뭐, 말벌. 예? 예. 이게 솔직한데 예. 그 국민이 그 몸에 있다고 옛날부터 뭐다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분발해 하는 건 얼마고 또 뭐 다른 그거는 모르겠네. 그 사람하고 그 적당해야 사고 제가 기술 이전해가지고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그 이름 아시죠? 예, 이름 아시면 저한테 그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 석상이 돼서 지금 끄기도 뭐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한 달치가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환으로. 예,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싸게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국에서 건강이 좋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군뱅이 하나만 가지고 한 200억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농업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공식적인 게 잘 안 잡혀서 그렇지 실제는 유통되는 건 한 200억 넘습니다. 이 우리가 산업곤충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효능이 좋기 때문이죠.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곤충 군뱅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있으시면 이제 끝나고 또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데 가스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요거는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논에서 메탄이 발생하더라 하는 걸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내기 이후에 며칠 만에 물을 떼라고 했습니까? 40일. 예, 좋습니다. 그 물이 잘 빠진 논은 40일, 41일 이제 하시면 되고 물이 안 빠지는 논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한 32일이나 뭐 35일쯤에 빼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하죠. 요 CH4란 얘가 예, 메탄이라는 애입니다. 요게 이제 가스로 나와서 지구를 덥게 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구가 이제 더워지면은 기후 변화가 오고 이상 기상이 나타나고 기상재해가 나타나서 폭염이나 가뭄이나 태풍, 집중호우, 폭설, 한파 및 이상 저온, 우박까지 이제 오늘 새벽에 우박 내렸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젯밤 어젯밤이구나. 어젯밤에 뭐 무당탕탕 예, 제가 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예, 농작물이 고사를 하고 침수가 되고 동해가 되고 동해는 얼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이 파괴가 되고 가축이 폐사가 되고 그 다음 축사 파괴 침수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시설물을 보면 과수하고 과수는 과실이 이제 마르는 겁니다. 낙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재해보험 다 가입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재해보험은 뭐 얼마 안 드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수 착과가 이제 불량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시설물로서는 이제 파손, 그리고 유실 매몰, 그 다음에 수리시설 파손, 비가 뭐 하루에 한 300mm 이래 오니까 뭐 난리가 나버렸죠. 이건 그 시간 지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폭우가 정말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풍은 어땠습니까?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 태풍은 더 강하게 힘으로 칩니다. 이런 것까지 꼭 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비료하고 작물 보호제를 좀 줄이고 난방 에너지를 조금 절감하는 기술이 개발되겠고 농기계 에너지를 좀 절감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관리 기술, 빗물이라든지 논물 재관리 이런 것들 재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화학 비료도 조금 적게 주시고 외부에서 오는 양분 투입을 조금 줄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 2050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제로를 실천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을 계속 뗀 것보다 한 63% 정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는 물 되는 거죠. 물량은 한 30%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수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량을 걱정하시거든요. 한 10% 정도 정수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데가 맨 처음에 의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창, 이제 내년부터는 함양, 그 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3년간은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는 전국의 8개의 도,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빼고입니다. 여기 8개 도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제 요게 끝나면 그 내후년부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 하면 저탄소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탄소 인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업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친환경농업 인정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GAP 인정받으십니까? 예, GAP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친환경하고 GAP 인정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 쌀 하면 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알아줍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시면 쌀 하면 어디를 꼽습니까? 산천. 천은 오래사. 갱김이 산천. 경기. 예, 이제 다 나왔습니다. 철원 오대쌀, 경기 이천미, 임금님께 진상했다. 산청 메뚜기 쌀. 그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 예, 밥맛이 좋겠죠. 그럼 왜 좋습니까? 물이 좋았어요. 꼴짝농 물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맞습니까? 기후가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예, 기후가 깨끗하기 표현이 이제 그런데 기후가 밤낮의 온도 차가 그러고 자 이제 사과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예, 그 창사과 그다음 예, 일교차까지 나왔습니다. 밀양 나왔습니다. 밀양 얼음굴 밀양이 제 고향입니다. 얼음굴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과하면 어디였습니까? 대구였죠. 지금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자, 북상하고 있죠.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됩니다. 예, 지금 온난화가 이만큼 심각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우리 남쪽은 열대지방 과일 지금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과 바나나 이거 이제 우리여서 재배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재배하는 거 좋은데 무슨 문제냐? 남북극에 빙하가 녹고 나중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 문제가 되고 사막화되고 나비 벌이 일을 안 하고 녹색이 다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할 건데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유명한 데는 전부 사과를 먹어보면 자, 드셔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당도는 없죠. 특히 이 씨가 있는 씨가 모여있는 씨 방 주변에 사과가 노랗죠. 그게 뭡니까? 낮에 잎에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한 얘가 당으로 만들어서 쌓이고 쌓이다가 더 못 쌓이니까 일명 꿀사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도가 아주 높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한 상자 3만원, 4만원 하는 게는 8만원, 9만원, 2배, 3배 비싸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경기 안 좋으면 안 사먹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정 딱 해놓고 보시면 쌀 보실 때 내 쌀은 차랑차랑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깨끗하다 투명하다. 아닌데 내 쌀은 가운데 뭐 희끄무리한 찹쌀 몇 킬로 찹쌀 배곡찰도 아닌데 찹쌀 몇 킬로 희끄무리한 부분도 있고 뭐 좀 깨진 것도 있고 있다 하시는 분 솔직히 들어보십시오. 예, 절반이 넘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얘가 이제 알맹이가 차는 게 언제부터 차느냐면 출수라고 이삭이 펴지 않습니까? 이삭이 펼 때부터 잎에서 이제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이삭으로 당을 보내서 전분으로 축적이 됩니다. 되는데 밤에 온도가 이제 소위 열대야처럼 높으면 호흡을 소위 숨을 많이 쉽니다. 우리 숨을 밤에 막 숨 많이 쉬고 막 온도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절로 빠지죠. 숨 많이 쉬니까 막 에너지 소비 많이 합니다. 밤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 운동 거의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쌀알이 전분으로 꽉꽉 채워져서 투명하게 깨끗해야 되는데 뭐 희끄무리하니 돼서 전분이 제대로 못 차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분들 눈 없습니다. 딱 보시면 요 3cm도 채 안 되는 그 하얀 부분, 하얀 투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아, 이 쌀은 별로네, 아, 이 쌀은 좋네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십니다. 소비자분들 눈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분들의 기호를 맞춰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품종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재배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도정을 잘못했느냐, 잘 모르시겠죠. 근데 과거로 우리가 돌이켜 가보면, 과거에 모내기 언제 하셨습니까? 예, 하지전입니다. 그지? 그 6월 21일이죠. 그럼 지금 언제 하십니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거의 5월 말에 하셨죠. 거기는 한 20일 당겨졌죠. 20일 이상. 그때는 40일모를 했습니다. 그죠? 40일모로 손이양을 했고, 지금은 30일모로 기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10일모 차이 난다고 20일 당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습니까? 등숙될 때. 아까 이삭이 펴고 나서 알맹이 찰 때 온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보다 1.5도씩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내기 시기를 늦추셔야 됩니다. 밥맛을 좋게 하시려면. 물론 품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걸 유심히 지금까지 적어도 벼를 뭐 20, 30년 다 재배를 하셨으니까 내 논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이라도 한번 늦춰보십시오. 근데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논은 나는 뭐 저기 소위 산만대기 있는데, 중산관지 있는데 늦게 하시면 나중에 출소되고 나서 아예 아니면 청미가 막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지를 하시고, 평야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열흘 정도 늦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떼기 하지 않습니까? 중간 물떼기를 잘 하시면 등숙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대해서 재배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수확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럼 수확 시기가 빨라지니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벼농사 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모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모작 하셔야 돈이 됩니다. 뭐 청보리를 하시든 일반 보리를 하시든 하셔야 돈이 되지. 안 그러면 마늘이라든지 또 뭡니까 양파라든지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앉아갖고 관절 다 베리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전부 병원에 갖다 주고 내 몸 상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기계화로 하십시오. 그래서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하면 정부에서 받아주도 안 하니까 그래. 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양파가 엄청 많이 생산됐죠. 그러니까 제가 함양을 자주 가는데 도로가에 막 지어놨습니다. 그건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자, 어느 지역에 김모 사장님, 이모 사장님 얼마 거기는 할당제에서 얼마씩 하세요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을 못 집니다. 아무도. 그래서 저건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고, 보리를 하시든 소득작물을 하시든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라 이 말씀이지 일괄적으로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축산하시는 분 계시죠? 소 키우시는 분, 돼지 키우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은 또 조사료로 청해 뭐 보리라든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라도 소득을 더 올리시라 이런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굳이 꼭 뭐 하시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나는 벼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힘들고 복잡하고 그거 해. 나는 겨울에는 막 저기 게이트볼도 치고 뭐 파크볼도 하고 노인정에 가서 좀 놀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또 젊은 분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젊을 때 소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기에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제초를 하는데 왕구렁이를 투입하셨죠. 근데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고, 뭐, 높은 데는 왕구렁이가 가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안 가는데, 얘들이. 가라고 발로 차도 안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의 균형이 위에, 평탄 작업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럼 뭘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예, 트랙터 부착 설해지요. 그 물설해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마른 논에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 물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입시다. 내가 이제 뭐 100마력 이상짜리 트랙터를 쓴다. 보통 많이 하시는 분. 트랙터 한번 발자국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푹 꺼지죠? 꺼집니다. 그러면 서리 뒤에 달고 이제 이게 양날개로 딱 이렇게 해가 접이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쫙 떠서 지나가는데 그게 발 빠진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다 물리죠. 나머지는 발이 안 지나갔으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그걸로 모이니까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거. 다리 있는데 그 빠진 데는 꺼지는 거. 편차가 확 생깁니다. 어떤 데는 한 8cm, 10cm까지 생깁니다. 제가 측정 다 해봤습니다. 기계를 큰 거 쓰면 쓸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우렁이는 정확한 명칭은 왕우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렁이는 알을 놓습니다. 핑크빛 알을 놓죠. 그래서 이제 물 따라 보면 수로에 막 여기 알을 낳아가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생태계의 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라 말라 말을 못합니다. 왜? 그만큼 좋긴 한데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도 전화를 뭐 몇 시간 받았습니다. 친환경 회장님한테. 아니 박사님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뭐 지금 말이 많은데요. 제가 뭐 할 말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효과 좋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벌써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냥 농포동. 그래서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이걸 권장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 뭐 되지 뭐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논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안 먹고 밥 안 먹고 담 안 넘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쌀이 중요한데 내 논을 갖고 내 권리 행사 못하는 게 우리 농민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논을 내 마음대로는 아파트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만약에 저 뭐 아파트 짓고 뭐 공장 짓고 다 주택 지어버렸다 논 없다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생산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쌀 우리가 MMA 물량이라 해서 40만 톤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됩니다. 그건 뭐 제외하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이 우리도 뭐 농사 잘 안 되는데 야 너가 3만 원을 가져갔는데 우리 7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쩝니까? 사와야 되지. 우리 농사 안 됐다. 15만 원 받아야 되겠다. 어쩌겠습니까? 사와야 됩니다. 생명인데. 우리 쌀 말입니다. 지금 380만, 400만 톤 정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100만 톤 밖에 없다 하면은 전쟁이 되겠습니까? 식량이 안 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줄입니다. 목숨줄을 외국에 맡기겠습니까? 국가가 제정신인 정부라면 국가라면 외국에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취임하면 가장 먼저 찾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청,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만은 자극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모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찾는 것이 이유가 그거인 겁니다. 그럼 주권까지 잃어버립니다. 옛날에 러시아하고 미국한테 쩔쩔매고 인공위성 뭐 로켓 다 만들어 놔도 아이고 뭐 형님은 안 했지만 아이고 좀 왜 했겠습니까? 미리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식량 작업이 됐죠. 그러니까 식량이 안보고 무기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논은 제가 볼 때는 최소 70만 헥타르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70만 헥타르, 지금 한 77만 헥타르 되죠. 기후 위기가 온다든지 여차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한 10만 헥타르도 80헥타르도 논 상태를 유지하면서 밭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 존재는 국가의 존재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지요. 왜요? 정부에서 다 해놓으면은 농민이 생산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대. 그 주거지나 국지나 그것도 못 받아주고 외국서 가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 하여튼 예. 더 많이 생산해가면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까지 얘기는 못 합니다. 못 하고 전 세계 라이브는 아니지만 중계가 되니까 자, 그 각국마다 사정이 있고 일단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 백성이 다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는데 이게 물을 계속 대고 하니까 메탄이 발생되고 지구온난화 된다 하니까 이게 오히려 노심초산 이게 내가 농사 짓는 게 맞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라는 겁니다. 더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게 물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물대기였습니까? 중간 물대기 이항 후에 40일 전후 그죠? 그 다음에 물 얕게 걸러대기.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마시면 이제 메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야 너가 쌀 생산하는데 메탄 발생하니까 쌀 농사 그만 지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축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축산에서 소 방귀 끼고 트름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메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9%밖에 안 됩니다. 논하고 그죠? 농사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게 많이 지구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게 공장 자동차. 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70% 넘습니다. 차가 그리 많은데. 예. 우리가 지금 승용차하고 화물차 해서 3천만 대가 넘습니다. 예, 여기서 배출이 70%가 넘습니다. 가정용은 뭐 있긴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차를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전기차. 예, 제가 전기차 회사 관계자도 아닙니다. 저는 전기차 탑니다. 그럼 전기차하고 가솔린차하고 보면 힘도 어떻게 보면 가솔린차가 좋은 것 같은데 하는데 실제 딱 계산을 해보면 전기차가 지구온난화 가스를 가솔린차에 비해서 절반밖에 배출 안 합니다. 그럼 뭘 타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수소차. 물이 끓어 나왔는데 수소차 예, 그 수소차도 괜찮고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기차가 불이 나면 못 끈다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또 알아서 그분들이 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는 제가 전기차를 타시라 하이브리드 카를 타시라 자율주행을 하시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렁이로 돌아갑니다. 왕우렁이로 가면 이 스피커하고 딱 가까우면 소리가 나거든요. 울리는데. 자, 그러면 왕우렁이를 지금 이제 100마력 이상짜리 트랙터로 해서 부착해서 자, 물로타리를 쫙 치니까 얘가 나중에 막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잡초가 한 군데 뭉툭 줄지어서 있고 뭉툭뭉툭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골병듭니다. 가서만 뽑거든요. 농약 못 치니까. 그래가 막 저한테 하소연 합니다. 교수님 풀 좀 뽑아주세요. 제가 풀 안 뽑습니다. 저는. 제가 왜 풀 뽑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하면 일하시다가 쉬러 오시면 제가 농가에 자주 가니까 같이 탁 들썩 앉습니다. 앉아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뭐 뽑아주시든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평탄 작업을 고르게 쫙 물로타리만 해가 안 되고 그러면 물을 넣게 되든지 초반에 우리는 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이웃이 되고 나면 우리는 넣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씩 되고 전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저수지 관련 모든 대표님들이 모여서 언제 물 대고 언제 한다. 대신에 아까 29% 물을 전략했지 않습니까? 그 30% 물 전략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얕게 되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 평탄 작업 제대로 되면은 여기에 우렁이가 쫙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 투입하실 때 딱 보시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조금씩 주도 안 하는데 잘 봐라. 잘 봐라. 네, 나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건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예. 이 어르신 이제 오래된 사진이라서 괜찮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잘못하는 건데. 뭘 잘못하고 계십니까? 떼면 안 된대, 우렁이가. 예? 이걸 따라 떼면 안 된다고요. 예. 가운데 붙는 거가 저 여기 어르신은 어르신도 아닙니다. 청년이니까 한쪽에 거의 이렇게 붙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뿌려야 됩니다. 나는 나 붙이도 안 된다. 골고루 뿌리기는 너무 힘들죠. 안에 들어가면 발자국 남고. 그럼 다니면서 뚫으면 다니면서. 자 요것을 이제 자 좋습니다. 한마지기 몇 킬로 뿌리십니까? 2kg. 한마지기 2kg 그러면 100평에 1kg 뿌린다고 중패입니까? 중패죠. 예, 중패나 치패나 왜냐하면 치패는 솔직히 이제 그 키우시는 분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는 데는 못 피네. 아 그러니까 뭐 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미 있잖아요. 올미 이런 것도 다 먹습니다. 풀이 많고 피가 자, 그 원리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10등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로 해서 이렇게 쭈르륵 한 군데 하시면 안 되고 한 10m 간격으로 요렇게 뒤에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주 밝지 않습니까? 지금 낮입니다. 한낮입니다. 한낮. 이래 한낮에 하시면 됩니까? 그 문제 하셔야 됩니다. 저녁 해지고 나서 해질물이요. 자, 아침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을 때쯤 예, 아주 역시 진주는 대단합니다. 저녁 먹을 때쯤 해그름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 밤에 낮에 들으면 제가 새거들이 태아물도 들고 예, 낮에 하시면 물 온도도 높고 새들이 다 조목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야, 내 먹이 저기 도시락 있네 하고 막 딱 가시죠. 가시고 나면 쫙 친구들한테 연락 다 합니다. 이웃이까지 다 불러가 다 조목 봅니다. 그러니까 안에 조금 이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또 와보니까 이 바깥에 우렁이 없네. 아, 안에 다 잘 가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피는 막 그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시면 얘가 물 따라 이동을 하거든요. 좋은데 저극질이 딱 이게 밀도를 유지를 합니다. 요 네 자리, 네 자리. 근데 얘가 아까 피 말씀하셨는데 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먹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게 잘 먹느냐 하면 만약에 피나 잡초가 없으면 벼 있죠, 벼. 벼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를 잘 안 먹는다 하신 분은 요게 너무 적게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 조류 새들이 다 좋아먹든지 아니면 이 좀 경사도가 너무 그러니까 집 표면이 평탄 작업이 안 됐든지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투입을
쫙 둘러는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물을 너무 얕게 빼버렸다. 또 얕게 됐다 하시면은 얘들이 그 다음날도 못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잡초를 방지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가 먹어서 싹이 나는 걸 먹습니다. 부드러우니까 잘 먹죠. 두 번째는 얘가 다닙니다. 오리 발로 해서 이렇게 다니듯이 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작거든요. 그래서 왕우렁이를 투입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치류, 조류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게끔 첫 번째 해그름에 하시고 두 번째는 나누어서 주르륵 푹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한 10m 간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 투입 시기도 10회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치면서 바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주로 중폐를 쓰지 않습니까? 중폐를 쓰시면은 이제 100평당 1kg 또는 1.5kg 정도 하시면 1.5kg가 적당하긴 한데 그러면 쭉 이제 뿌리실 때 요것은 이제 이양하고 한 4, 5일 정도, 한 5일 정도에 하시죠, 보통. 예, 조금만, 요게 이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제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그제 한 7, 8년 됐습니다. 이게 왕우렁이 농법을 이제 친환경 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 다음에 벼가 싹 다 깔켜 먹어버리고 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사님 저한테 교수님이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월동이 되는 데니까 그 지도 안 받았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초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월동이 잘 되니까 얘들이 딱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 대지 않습니까? 물 대면 이제 내 세상 온 겁니다. 쫙 올라오니까 못 심으니까 다 깎아먹고 그때 잡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걸 잘못 지키시면 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왕우렁이 농법은 됩니다. 아까 이제 우렁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토종 우렁이 있지 않습니까? 토종 우렁이는 새끼를 놓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나물이 아니고 무쳐 먹는다 그러죠. 삶아서 데쳐 먹기도 하고 합니다만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일명 농고동. 요거는 고동이고 요거는 왕우렁입니다. 알을 놓습니다. 전혀 종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이 오시죠? 많이 졸리시는데 한번 충격적인 걸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어디쯤 보이십니까? 서해안, 미국. 예. 간척지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쌀 주로 이제 같은 쌀을 생산하는 미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들어보셨죠? 칼로스 사고 하는 거. 여기 제가 비행기로 2000 몇 년도 뭐 한 3년도인가 미국 갈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세크라멘토라는 주 정부 청서가 있는 그 들판입니다. 18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거 평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논이 완전히 흙이 어떻습니까? 완전 점토입니다. 콩도, 보리도, 보리는 거의 안 하니까 밀도, 뭐 해바라기 이런 밭작물 할 수 없는데 이런 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계 한번 보십시오. 물 대놓고. 이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예, 파종하는 겁니다. 물 대놓고 파종하는 겁니다. 이 일명 담수지 파종. 요거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약 치는 겁니다. 이건 유인혈기입니다. 지금 우리 무인혈기 또는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뭐하기 양 댐이겠습니까? 예, 댐 높이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얼마 안 되지?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높으면 물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겠죠.
찹지 아니면 찹습니다. 물 온도가 낮으면 벼청력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널린 게 땅이니까 수온을 높여서 물에 바로 뗍니다. 이게 벼농사 지으려고 만든 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우리나라 농사 안 짓는 다음에 몇 년 만에 뭐 17만 헥타르에서 뭐 30만 50만 헥타르는 금방 만들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차별해야 됩니다. 기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헬기로 파종하셨죠? 우리나라 헬기로가 파종할 때 있습니까? 서산 간적지 하다가 포기했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직파를 하면은 발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는 경지 면적 해봐야 실제 자 여기서 10헥타르 이상 지으시는 분 벼 5헥타르 한 분, 두 분, 3헥타르 이상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들 평균 경작 면적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30헥타르 400헥타르입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입니다. 400헥타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뭐 교수님하고 저 벼관에서 최고 이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정부 관계자가. 그래 우리 이제 기계도 좋고 우리 쌀도 좋고 뭐 이렇게 송보를 하니까 다 듣고 있더만. 어이 따트죠. 너 우리 쌀 사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제가 거기서 연구를 하니까 돈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쌀이 밥맛이 더 좋고 한데 왜 사가야 되는지 그 말로 이제 했죠. 하니까 가격도 우리가 싸고 요새는 우리도 밥맛 좋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한 분은 그 사정도 모르고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죠. 그걸 이래 했죠. 제가 좋다. 그러면 우리 일단 사가는 걸 하면 당신네들이 요 가격에 매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400만 톤 매년 아무 이상 없이 3분의 1 가격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겁니다. 처음에 딱 해놨고 무상으로 싸게 줘놔놓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기반 딱 잃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과거의 계약 끝 재계약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이 국제 정세입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정치하고 똑같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게 국제의 아주 처절한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모르고 덤볐다가는 망합니다. 한 방에 갑니다. 이게 우리가 외교를 하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권이고 식량 안보입니다. 이게 식량 생산 기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자, 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밀. 우리 밀 어떻습니까? 자급률. 우리 밀 자급률 몇 프로입니까? 0.5%입니다. 그럼 밀 전부 수입하시죠? 그건 제가 어제 참 기분이 좋았던 게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만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빵입니까? 쌀로 만든 빵입니다. 너무 어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시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노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80만 헥타르는 조금 덜 하더라도 무조건 75만 이상이라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작물을 우선 심더라도 기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밀연구소가 없어졌습니다. 왜? 싸우는 게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밀연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진흥청에서. 다시 합니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지금 앞으로 3%, 5%까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메탄은 기본이고, 그거는 뭐 통제 자체가 힘들고, 저기 폐수입니다, 폐수. 제초제 쓰고 하니까 저게 뭐 하천으로 강으로 흘러가니까 세크라멘토 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산책한다고 막 뛰가다 보니까 냄새나고 막 강물이 탁해져 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야 보니까 이거 논에서 온 거거든요. 야, 쌀도 우리 먹도 안 하는데 농사 짓지 마라 하고 대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 늪지대를 습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갈대, 억새를 막 키우니까 새들이 막 날라오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또 사냥도 하고. 그런데 거기 한번 필터링 거쳐서 나가죠.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이제 그거까지 다 돼 있는데 또 미국은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제가 했을 때 이게 지금 물을 한 10cm 정도 담봅니다. 담수한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일항을 요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물을 한 10cm 되고 한 공기로 발화된 싹을 쫙 뿌립니다. 쫙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파죠. 흩어 뿌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항을 요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골 사이로 아래쪽 낮은 쪽으로 종자가 쫙 다 모이는 거죠. 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도 많이 하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을 해야 되나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을 많이 대고 제초제 안 쓰고 잡초를 방지하는 방법, 분용도 만들고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만은 단번에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친환경 GAP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원형이죠. 이게 사라진 자원형입니다. 이 자원형을 우리가 농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무경운이죠. 아까 논에 물 안 빠진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한 번쯤 무경운을 해 보십시오. 한 번쯤. 아니면 심토 파식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심토 파식이 안 들어보셨으면 여기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 들리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가 있는지 보시고, 심토 파식기는 뭐냐 하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한 40-50cm까지 땅을 텁니다. 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빠지겠죠. 지금은 대형 기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로타리면 전기 경우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타리는 한 8cm에서 10cm밖에 안 쳐집니다, 실제. 그러면 한 15cm 아래에 가면은 트랙터나 기계 발자국에서 딱 다져져 있습니다. 일명 경반층이라고 합니다. 물이 수직으로 안 빠진다는 거죠. 그 하나의 사례가 하만하면 유명한 게 뭐입니까? 수박이죠.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하만에 덩굴 쪼금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을 계속 주는데 덩굴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왜 쪼개질까? 많은 병리학자, 생리학자들이 다 봐도 덩굴 쪼금병이네, 잎이 마르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결했냐? 토양하시는 분이 사업가자 와버려. 딱 파고 한 번 딱 파니까 밑에 물이 흥건하게, 위에는 식물이 말라가 있는데 아래는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뿌리가 썩어가,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아래로 빠져야 이게 뿌리가 밑으로 쫙 내리면서 숨도 쉬고 호흡도 하고 하면서 양분도 빨아들이고 잘 자랄 건데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심토 발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40cm 아래쪽에 있는 걸 흙을 딱 터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반층, 굳어져 있는 층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하시면 내 논에 물 안 빠진다고 전체 다 하시면 잘못하면 물 대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예를 들어서 이제 폭이 우리가 논이 보통 40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왕복, 두 번 왕복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뒷구석 쪽을 하시고 앞에는 아마 물이 잘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게무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어려운데 다음에 제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 이름 치시면 조영선입니다. 치시면 무게문 한 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보리 재배하고 보리 수확하고 한 열흘간 물 담그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는 그거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지금 2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 그러면 정부에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뭘 해주는가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제 물 관리하는 거는 다 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탄소 인증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 저탄소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 소위 10,000제곱미터에 150,000원, 보조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얕게 걸러대기 하시라 했죠. 그러면 160,000원 주십니다. 그러면 310,000원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건데, 이것은 바이오 차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숯하고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메탄 발생을 저하시키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아마 좀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그건 뭐, 하여튼 어느 사업 안에 끼어서 들어오니까 크게 그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데, 저탄소 인정받으면 여기 마크 있으시죠? 요거 마크? 요 마크를 이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로 카본입니다. 생산자 누구, 세척물 어떤 영어지이든 받겠죠? 그 다음에 생산지는 뭐 경상남도, 진주시, 뭐 수곡면, 대곡면 아니면 뭐 일반성이, 이반성이 되겠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이 지금 저탄소가 매우 중요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크를 보십니다. 과거에는 뭘 봤습니까? 친환경 인정이냐, GAP 인정을 받았지만 이거 보십니다. 그러면 친환경 더불어 또는 GAP 더불어 요 저탄소 인정까지 받으시면은 소비자분들이 박수를 치십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소위 껍데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밥맛이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당뇨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뭐 선천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장 핵심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밥을 지나치게 빨리 드십니다. 섬유질 있지 않습니까? 나물류 먼저 섭취하십시오. 소금 조금 적게 저염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밥을 천천히 침 속에 소화해서 분해해소가 다 있습니다. 침을 섞어서 꼭꼭 씹어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라햄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밥맛을 좋게 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을 보관하실 때, 아까 이제 수확하실 때 24% 정도, 어떤 분은 뭐 18%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밥맛 좋은 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하면 23, 4%일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RPC나 건조기에 말리실 때는 15%가 좋은데 지금 14% 하지 않으면 건조가 잘 안 되죠. 정말 씹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단 15%를 최대한 유지를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은 밥맛 니나 내나 이 품종이나 저 품종이나 할 것 없이 좋습니다. 언제 안 좋습니까? 3월달 되면 4월달부터 고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밥맛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 시설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그냥 RPC 넘기십시오. 넘기시고 내가 식당에 또는 어디 하겠다. 소위 이제 내가 소위 그 초밥 만드는데 아주 비싸게 납품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데 아주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은 밥이죠. 식은 밥이 밥맛이 아주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벼를 수확하면 콤바인으로 안 합니다. 그것은 일명 서시집에서 딱 독구이라고 그러죠. 단골 고객이 옵니다. 매년 그 집만 갑니다. 거꾸로 늘어 말립니다. 거꾸로 세웠어. 이삭을 밑으로 해서. 그럼 거기 있는 단물이 쫙 밑에까지 내려가서 고르게 싹 말린 밥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저온 저장합니다. 그리고 납품하기 하루 이틀 전에 내일 납품하려면 지금 도정합니다. 도정해서 납품합니다. 많이 안 합니다. 딱 적당량. 쌀맛이 나서. 예, 그러면은 밥맛이 지금 우리 햅쌀 뭐 어느 거나 먹어도 김치만 있으면 밥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밥맛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밥맛을 좋게 우리 진주살이 대한민국 최고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양식을 넣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도정하시고 나서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열흘, 보름 이내에는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그러면 10kg, 20kg 포장해가 보내는데 하시죠. 지금 포장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안 좋는가?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애들 일명 불포화 지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몸에는 아주 좋은데 이걸 뚜껑을 열고 그냥 널쩍한 데 놔뒀다가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온에 완전 다 썩어 있습니다. 부패됩니다. 이게 몸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은데 고온이나 산소 조건에 빛에 노출되면 완전히 산패가 됩니다. 산소하고 결합해서 부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쌀에도 이게 불포화 지방,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대신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좀 가공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요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2, 3월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4월 달부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나머지는 뭐 밥솥이 밥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뒤에 계신데. 예. 영어짐이 이제 도열병에 관한 문제는 품종적인 문제인데 지금 드문모 심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드문모 심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낙수하고 아까 약계 걸레대기를 실천하시면 그 발생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무시면 아니 됩니다. 형님 79세십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낙후하는 시점 40일 전에 발생이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규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 규산질 비료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4년만에 쓰고. 예, 4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130에서 180 ppm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일단 벼가 약해집니다. 규산질이 뭐냐면 그 백사장에 가면 은빛 나는 거 반짝반짝 비치는 거 유리의 원래 소재입니다. 이게 세포 벽을 이제 코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단단해집니다. 병 발생이 적게 되죠. 질소비료 적게 하셔야 되고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중에 아까 영양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드립니다. 지금 토양 속에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리비라는 사람이 16대 원소에서 16개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 어떤 경우에는 논에 가보시면 가시 무늬병 발생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럼 도열병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왜냐? 미량원소 철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핵심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벼가 지금 다 빨아먹었습니다. 논에는 벼 말고 다른 거 재배 안 하시죠, 거의. 그러니까 매년 화학비료 사용하시는 분 NPK 조금 가다가 마그네슘, 칼슘 조금 하시고 그게 답니다, 매년. 친환경 하시는 분은 유박 하시지만 그래서 천연 미네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촬영되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고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아래에 있는 여기 이제 미량 원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리 하듯이 완전히 뒤집어서 올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천연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질문하십시오. 예. 콩이든 뭐 보리든 배든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참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농촌의 농사진데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만큼이 이 주마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한 30년 가까이 된 일본에 가니까 그때의 일본 사람들은 현미를 떠가지고 저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중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이제 7분도 8분도 소량해가지고 내는데 밥맛이 가득 소화돼가지고 그 고생하는 그쌀 밥맛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꼴을 봐가지고 그 간을 씌워가지고 그 쌀을 냉장고 보관하니까 밥맛이 아주 예. 좋아요. 그 하다못해 그런 식이라도 해야 밥맛이 좋지. 예. 그 농사지는 기술은 뭐 만들어서 예. 근데 냉장고가 맛이 큰 예, 이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갔던 게 93년도에서 95년, 99년에서 2000년, 일본에 제가 4년 살았습니다. 그, 너무 잘 압니다. 일본에 가면 가정집에다가 이제 현미를 해서 보관해 놨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마다 하나씩 현미 도정하는 제현기가 있습니다. 그 백미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동전 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 100엔, 뭐 200엔 넘으면 양대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밥맛을 유지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불포화 지방,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밥맛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온에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온 저장고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시면 이제 가정에서 드시는 것은 소포장해서, 김치가 우리 김장하면은 한 5월쯤 되면 절반 떨어지지 않습니까? 4, 5월 되면. 이때는 이제 도정하셔가지고, 현미 상태로 하셔가지고 하시든, 그렇게 지프백 있죠. 지프백에 해서 진공 청소기를 쫙 빨아당기고, 진공을 딱 해놓고 가정에서 드시면 밥맛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가정용이고, 우리는 그래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대량으로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 도정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